굿TV가 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가죽공예 재능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엄준철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최근 이단 신천지 교도들 사이에서 SNS나 미팅 앱 등을 이용한 연애 포교가 급증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연탄 나눔 캠페인 재개식을 개최하며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교회의 회복을 위한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굿TV가 지정한 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이 시간에는 굿TV 미디어 선교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만나봅니다. 낡고 오래된 성경책에 새 옷을 입히는 가죽공예 전문가 엄준철 대표는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 기자로도 활동 중인데요. 성경 리폼과 가죽공예 재능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엄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성경책 리폼이 한창인 이곳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통가 아트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가죽장인으로 불리는 통가 아트만 엄준철 대표는 40년 동안 악기 케이스, 지갑, 가방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2015년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은 이후 가죽 공예를 바라보는 엄 대표의 시선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능 기부를 통한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약 4년 전 사업의 방향을 고민하던 중 지인을 통해 성경책을 리폼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성경 표지 리폼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헤어진 성경책을 손수 가죽으로 리폼해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엄 대표는 선교 사역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읽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기시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것을 보면은 저 같은 이 소중한 성경책 진짜 너무 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준철 대표는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 11기로 활동 중인 선교 기자로서 가죽공예 재능을 나누며 미디어 선교 사역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 기자를 통해 통가 아트만 소식이 전해진 이후 미디어 선교 사역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하게 된 겁니다. 엄 대표는 굿TV를 통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성경책 리폼으로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TV에서 또 유일하게 또 연락이 와가지고 미디어 선교 방송을 통하여 많은 것을 또 사랑과 교제, 선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손수 가죽으로 제작한 핸드폰 소품 그립톡을 기부하며 굿TV 미디어 선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도 전했습니다. 엄 대표는 누구나 재능을 나눔으로써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최근 이단 신천지의 포교 방식이 다양화하면서 성도들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SNS나 앱을 활용해 이성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간 후 마음을 얻어 포교하는 이른바 연애 포교가 급증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단 상담소는 최근 상담 건수의 대부분이 이 연애 포교에 당한 남성 피해자라며 교제 시작 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남성 A씨는 이성 친구를 주선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과 만나게 된 앱을 통해 또 다른 남성들과 연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를 내면서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자신이 신천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전도하는 중이라고 실토했습니다. 여성은 A씨도 포교의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그 이후에도 포교를 위해 계속해서 앱을 통해 남성들을 만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신천지고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였고 전도하려고 나를 만났구나. 저랑 밥 먹을 때도 하고 영화 볼 때도 보고 하고 밤새도록 그냥 계속 늘 보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럼 내 정보도 다 했겠네.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오빠가 싫다고 해서 이제는 안 해. 이처럼 이성에게 접근한 후에 교제까지 이어지게 되면 결국엔 성경 공부로 유도하는 포교 방식에 최근 신천지가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그림교회 인천 이단 상담소에서 신천지 피해 상담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상담사에 따르면 최근 접수되는 상담 5건 중 3건이 연애 포교에 당한 남성 피해자들입니다.
SNS나 클럽, 지인 소개 등으로 만나 연애를 시작하면 대부분 두세 달 안에 신천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성경 공부에 참여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미 신천지 교도를 마음에 품었다면 결국 요구에 따라 신천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신천지 교도는 철저히 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에 배신감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못 만나겠다,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적으로 가게 되면 싸움이 나겠죠, 당연히. 결국엔 센터를 중간에 한 2달 듣다가 못 듣겠다 하고 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당연히 그냥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배신감 때문에 전화를 수시로 와가지고 결국에는 신경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이래야 한다는 내용의 지령을 교도들에게 보내며 포교를 강조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포교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는 신천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천지가 아닌지 맞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아예 자기 자신을 모두 숨기고 전도를 했었는데 오픈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친해진 후에 조금만 설득을 하면 본인의 정체를 공개를 하거든요. 신천지의 포교 방식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포교에 나선 신천지에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에너지 빈곤층에겐 연탄 한 장의 기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돌아오는 주말 한파가 예보된 가운데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을 나누는 연탄은행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지난 12일 오전 강원도 원주에서 연탄 나눔 캠페인 재개식을 진행했습니다.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3일을 책임집시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한 명의 후원자가 각 가정에서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탄 20장을 책임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탄은행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원주 지역 내 연탄을 사용하는 1,060여 가구에 사랑의 연탄 30만 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현재까지 후원된 연탄은 약 7만 장 수준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재개식이 진행된 12일 원주 단계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8가구에 1,200장의 연탄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후원자와 봉사자 모집을 통한 연탄 나눔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는 올해는 소외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 걸로 예상된다며 후원과 봉사활동을 통해 나누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랑의 연탄을 모아야 될 것이 지금 산 넘어 산이거든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요셉의 창고를 열듯이 사랑의 창고를 열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사랑의 연탄을 후원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현실입니다. 한편 오는 16일부터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18번째 연탄 나눔 재개식을 진행합니다. 연탄은행은 2021-2022 동절기 연탄 250만 장 나눔을 염원하며 2부에 걸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탄 나눔 재개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교회의 회복을 위한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을 실시합니다. 기도회는 지역협의회와 163개 노회가 교회 주체가 돼 기도의 불씨를 살리고 교단 기도운동의 분위기를 모은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총회는 전국을 1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각 지역 노회 목사, 장로들이 참여하는 지역별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BCM 사역위원회가 출범 이후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BCM은 밝고 깨끗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예배 환경이 열악한 개척교회 등을 찾아가 교단 내 재능 기부로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 사역입니다. 위원회는 첫 지원 사역으로 협력교회인 강서교회와 함께 천안 도장성심교회를 방문해 교회 지붕 등 낡고 오래된 부분을 수리했습니다. 도장성심교회 김범리 목사는 도움으로 큰 힘을 얻었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가 창립 44주년을 맞아 랜선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에서 2주간 진행된 행사에선 약 14,000그루의 나무가 기부됐습니다.
소망교회는 기부받은 나무를 라오스와 러시아, 마다가스카르, 인도와 몽골, 필리핀 등 6개 선교 지역에 나눠 심을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메타버스에 구현된 가상의 공간에서 진행돼 각 지역의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아바타를 만들어 직접 참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준비가 잘 된 국가 11위에 올랐습니다. 14일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KPMG가 발간한 탄소 중립 준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 역량 평가에서 세계 32개국 중 11위, 아시아에선 2위를 차지했습니다. 탄소 중립 준비 지수는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 요인들을 활용해 나라별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비교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 역량을 평가한 지표로 이번에 처음 발표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사자 가상 대결 지지도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2,0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4%,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3.7%를 기록해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윤 전 총장 대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포함된 가상 사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홍 의원을 5.2%포인트 앞섰습니다. 대법원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조 씨가 지난해 3월 경찰에 붙잡힌 지 약 19개월 만입니다. 대법원 2부는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고의로 충돌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올해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자 명단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애초 심 선수에게 줄 예정이던 체육상 경기 부문 시상을 보류했다며 고의 충돌 여부에 대한 빙상연맹의 조사 결과를 보고 시상 여부를 재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의 충돌 의혹은 앞서 심 선수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측이 법정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는 게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원이 450여 명의 지원자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얀센 백신 접종자가 모더나 백신을 맞을 경우 항체 수준은 15일 이내에 76배까지 증가했습니다. 부스터샷으로 화이자를 맞았을 땐 35배, 얀센을 맞았을 땐 4배에 그쳤습니다. 다만 연구 참가자 수가 적고 부작용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미 국립보건원은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과학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중국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코로나19 조사를 이끄는 마리아 반 케르코프 WHO 감염병 책임자는 현지 시간 13일 2019년 우한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항체 실험은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추가로 중국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미 WHO의 조사에 협조한 만큼 추가 조사는 다른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맞섰습니다. 미국이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허용키로 했습니다. 13일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무역 등 필수 목적을 제외하고 엄격히 통제해왔던 멕시코와 캐나다 부근 육로와 해로를 통한 입국도 허용됩니다. 다만 미등록 이민자의 입국은 차단됩니다. 입국자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통상 절차에 따라 접종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뿐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도 인정됩니다. 지구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3도가 오르면 50여 개 세계 주요 연안 도시가 침수 피해를 입는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비영리 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은 섭씨 3도가 오를 경우 세계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물에 잠긴 도시는 이탈리아 나폴리, 프랑스 니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아시아에선 중국 상하이, 인도 뭄바이, 베트남 하노이 등이 포함됐습니다. 연구진은 또 3도가 오르면 8억 명이 침수 피해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10에서 40mm, 충청과 남부지방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는 밤부터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일요일쯤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청주, 대전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대구는 23도, 광주 22도, 부산과 제주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더니 어느새 10월 중순입니다. 굿TV는 10월을 천사 후원의 달로 지정해 미디어 선교 천사 후원자들과 동역자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보도처럼 재능 나눔을 통해서도 굿TV 미디어 선교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TV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에 새롭게 동참해주신 분들입니다. 사단법인 세길과 세일, 명륜중앙교회 손희석 담임목사회 성도일동, 여수선한목자교회, 인천제이교회 이건영 담임목사회 성도일동, 주식회사 위크루트, 증도 행복한교회 이경천 담임목사회 성도일동, 홀리크로스 선교합창단, 강지해외 29분이 후원해주셨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